요것도 다시 볼게요. 지금 이 절대값 x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문제 풀이가 달라지는데, 선생님이 요거 설명해 준 적 있었죠? fx를 요렇게 그 절대값 x 자리는 x 자리로 해석을 하면은, 이 문제에서 알려준 좌변은 x에 뭐 대입한 거랑 똑같다고 했었죠? x에 절대값 x 대입한 거랑 똑같다고 했었죠? 그럼 지금 이 절대값 x를 대입했다는 건 x 자리에 다 절대값 x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맨 앞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맞죠? 근데 이거를 해석을 하면은 절대값 x는 양수면 뭐로 나와? x. 음수면 마이너스 x. 어차피 제곱해봤자 어때? 똑같이 x제곱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그냥 x제곱 쓴 거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해석해서 풀 수 있다고 했었고, 그럼 지금 원래 x자리 대신 절대값 x가 들어오면 이 그래프는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쌤 설명해 줬었잖아요. 어떻게 바뀐다고 했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 와볼게. 그럼 이 그래프는 원래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온다고 쳐볼게. 그럼 여기다가 x에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는 거야? f2는 마이너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함수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 나오는 거야? 여기 놔두면 f-2는 x축과의 교점이니까 0 나오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fx는 말 그대로 x값 대입했을 때 이 y값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절대값 그래프, 이 안에가 절대값 x가 들어가는 그래프는 x에 2 집어넣어줘. 뭐로 바뀌어? 똑같이 f2는 마이너스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볼게. 그럼 f의 절대값 마이너스 2는 얼마야? 절대값 마이너스 2. 2죠? 나는 마이너스 2를 대입했는데 2가 나왔네? 그럼 결과는 뭐가 나와야겠어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래서 뭔 얘기냐면요, 지금 이 그래프는 x에 양수든 음수든 집어넣었을 때 다 부호가 떼져. 절대값이니까 다 뭐로 나와? 다 플러스 양수로 나와요. 그래서 원래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범위가 없어지고 그냥 이 플러스 모양을 그대로 따라 그려진다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 절대값 x는 어차피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풀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었고, 이것도 한번 그때 알려줘서 다시 한번 알려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어려우면 그냥 푸시면 됩니다. 됐나요? 다시 가볼게. x가 양수일 때 가볼까요? 뭐로 나와? 그냥 나오죠?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제곱 더하기 a까지, x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까지. 맞나요? 두 번째, x가 음수일 때는 얘가 뭐로 나와 얘들아?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니까 플러스 2ax로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 쓸 수 있으니까 x 플러스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까지. 됐나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는데, 보통 선생님 완전 제곱식까지 그렸다는 표현은 꼭지점을 이용해서 그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꼭지점, 다시 말하면 이 축의 방식이 있잖아요. x가 a일 때 축방인데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볼라? 모르죠. 그래서 나눠서 풀어주셔야 돼요. a가 양수일 때부터 가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꼭지점이 얼마 나옵니까? a, a제곱 더하기 a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무조건 축방 여기 있는 거 맞지? 근데 a일 때 y값이 얘래. 그럼 a제곱 더하기 a는 a가 플러스면 무조건 뭐야? a제곱 더하기 a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그럼 얘는 무조건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생기는 거 맞습니까? 근데 그때 이 왼쪽 그래프는 누구만 그리는 거야? 양수만. 그럼 여기는 버려야죠. 이런 오른쪽만 남는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쌤이 왼쪽을 얘를 해석해서 그려도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절대값 x자리는 분명 요거랑 모양이 똑같을 거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그려도 되고. 알겠죠? 이거 설명 다시 해줄게. 잘 봐.
꼭지점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a, a 제곱 더하기 a잖아. 그럼 a가 양수일 때 이 축의 방정식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여기가 a면 이만큼이 마이너스 a겠죠. 그 다음에 꼭지점도 a 제곱 더하기 a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양수 똑같이 나올 거고 심지어 y값도 똑같아요. 이렇게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이 그래프는 어디만 그려? 음수만 그리니까 여기가 지워지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 모양을 이렇게 x자리에 절대값 x가 들어가면은 얘 잘 보면은 이거 기준 어때? 대칭. 그래서 y축 대칭 관계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 하나 접근해 볼게요. 봐봐. 우리 결론은 이제 이 이차 함수를 왜 그리냐? 문제가 뭐야? 얘 이상이고 싶은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우린 이 그래프 중에서 이 그래프가 x축 이상이려면 제일 낮은 부분이 어딥니까? 이 그래프에서 언제가 제일 낮아요? 꼭지점일 때가 제일 낮죠? 이 꼭지점 제일 낮은 부분이 얘보다 위에 있으면 돼. 근데 꼭지점일 때가 얼마야? a제곱 더하기 a잖아. 그래서 이 양수일 때는 a제곱 더하기 a가 뭐일 때 풀어주면 돼요? 양수일 때 푸시면 돼요. 그럼 a에 a 플러스 1이니까 0이 되는 값은 0이랑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얘는 0 이상이고 a는 마이너스 1이야. 맞죠? 근데 무슨 범위일 때 푼 거야? 양수. 그럼 이 범위랑 겹치는 범위를 구해줘야 돼. 이 새끼 0이 없잖아. 얘 0이 있고. 그럼 원래는 정확한 표현은 뭐야? 이 범위랑 공통 범위 구할 거야. 정확한 범위는 뭐야? 원래 0보다 크다야. 맞죠? 근데 아직 오른쪽은 안 풀었지만 왼쪽 답이 이거 나왔잖아요? 답을 봐봐. 이런 답이 없어. 다 어때? 이상 이하죠. 그러면 이게 아닌가? 근데 그것보단 이 표현이 맞는데? 그러면 이렇게 등호가 들어온다는 표현은 A가 0일 때도 되나 이 말이라는 거야, 문제에서. 그래서 A가 0일 때 쌤이 넣어줘 볼게요. A에 0을 집어 넣어주세요. 그럼 누구만 남아? X제곱만 남죠. 그럼 생각해볼까? 우리 X에 뭘 집어넣어도 어때 항상? 0 이상 맞지? 양수일 때는 얘가 답이 맞고요. 0일 때도 해보니까 답이 되네? 그래서 이거랑 답을 합쳐서 이렇게 0 이상으로 쓰는 거야. 알겠죠? 겹치는 건 얘가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알겠지? 이거 킵해주시고 두 번째 음수일 때 가볼게요. 음수일 때는 뭐 엄청난 차이점은 없어. 왜냐면은 이건 a, a 제곱 더하기 a여서 우리 축방 땄잖아요. 근데 이번에 a가 음수 버전이야. 그럼 축의 방정식이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죠. a가 음수니까. 두 번째,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꼭지점에 y 잡혀 있죠. a 제곱 더하기 a.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a가 음수일 때. 몰라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같은 거 좀 큼지막한 거 넣으면은 양수 나와. 근데 좀 작은 거 분수 같은 거 넣죠? 그럼 음수 나옵니다. 그래서 쌤 말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데요. 이거를 정확히 구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봐요. 그래프를 대충 그려.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거 뭐냐면요. 어디만 그릴 거야? 0 이상만. 어디만? 여기만 남아요. 여기만. 왼쪽은 뭐 한다는 거야? 왼쪽은 버린다는 거지. 이해 갔어요? 그 왼쪽 거를 이해했으면 얘는 그리지 마 더 이상. 왜? 분명 뭐 할 거야? 이 그림을 그대로 대칭할 거니까. 이게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라는 거야. 그 문제 똑같아. 우리 아까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이 그래프 중에 제일 낮은 부분 찾았죠? 언제가 제일 낮아요? 여기. 그럼 여기라는 건 이쪽 함수든 Y절편. Y절편 어떻게 구해요? X가 0일 때. 얼마야? 2A 제곱 더하기 A. 얘가 제일 낮은데 얘가 0 이상이면 답을 만족한다는 거지. 이거 푸시면 돼요. 또. 0 마이너스 2분의 1. 양값 값이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A가 0 이상인데 지금은 A가 음수일 때 보고 푼 거니까 요것만 답이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둘 다 등호가 들어가 있고 0 이상 마이너스 2분의 1 이하기 때문에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고 베타가 0이 되는 거니까 요거에서 요거 빼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2분의 1까지 나오겠죠. 됐나요?
보겠습니다. 지금 그 18번 보면은 연립부등식이기 때문에 위에 거랑 밑에 거 이제 공통인을 구하는 건데 요거 먼저 풀어볼까요? 어렵지 않죠? 얼마 나옵니까? x-6, x 플러스 1, 0보다 크다, 6이랑 마이너스 구해놓고 양끝값 일단 이렇게 표시할까? 이게 더 보기 좋으니까. 두 번째, 요 놈이 이제 좀 문제입니다. 근데 어차피 2차 부등식은 똑같아요. 항상 쌤 뭐 어떻게 만들죠? 오른쪽 0으로 만들고 왼쪽을 이제 최대한 풀잖아요. 그게 다 이항할게. x제곱 혼자 있고요. 여기 x가 묶여있어요, 이쁘게. 그래서 일부러 묶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뒤에 a제곱 마이너스 a 남았죠? 그랬더니 얘가 그대로 있네. 그럼 우리 이제 이거 기본적인 그 2차 방정식이니까 곱해가지고 얘 나와야 되고 더해가지고 얘 나와야 되잖아. 어때? 인수분해가 돼요. a제곱 마이너스 a랑 1로. 근데 더하면 얘가 나오잖아. 나 앞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가 있네?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인수분해했을 때 해 어떻게 구해? 이렇게 식이 생겨버리면은 0이 되는 값이 해잖아요. 누굽니까? 이 1이랑 a제곱 마이너스 a가 해라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죠? 우리 여기서 해 얼마야? 2랑 3이잖아. 어떻게 한 거야? 마이너스 떼고 마이너스 뗀 거거든. 똑같이 마이너스 떼고 마이너스 뗀 게 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해가 a제곱 마이너스 a랑 1인 건 알겠는데 4인 값인 건 알겠는데 누가 커? 모르니까 둘 다 해야 돼. 좀 귀찮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랑 사이값 1보다 작다인데 누가 큰지 작은지 몰라요. 근데 이런 표현이라는 거야. 해를 가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1과 6을 쌤이 잘 이쁘게 쓸 건데 6은 일단 어디 있어요? 6은 일단 여기 있어. 그럼 마이너스 1이 만약에 이 사이에 있어버리면 해가 어떻게 돼버려요? 해가 생기죠? 해가 안 생기고 싶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가 어디 있으면 되겠어요? 여기에 바깥에 있으면 되겠죠. 이런 수직성 관계 맞죠? 그 다음에 둘이 빵꾸 뚫려 있지. 그러면 둘이 같아도 해로 인정 안 해주니까 같아도 돼요. 두 번째 순서 바꿔볼까 이제? 누구랑 누구? 1 a제곱 마이너스 a. 그럼 반대겠죠? 마이너스 1은 여기 있는데? 그럼 누가? 6이 들어오면 안 되고 밖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문제 풀면 되고 아까랑 똑같이 등 넣어주면 되고요. 됐습니까? 요거 풀어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0 2야.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 2야. a는 3이랑 마이너스 2야. 됐습니까? 얘 볼게요. 요놈 같은 게 이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고 요런 걸 풀 줄 알아면 2차 부등식 너네가 잘 풀 수 있는데 요런 거 잘 봐요. 인수분해가 되는 건 이제 너네가 절대 틀리면 안 되고 이제 이런 걸 풀 줄 알아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렇지. 판별식을 이용해서 그래프의 생김새를 보자고 했죠? 판별식 뭔데? b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입니다. 음수면 허근이니까 만나지 않네. 그림만 그린 거야. 알겠죠? 얘는 이렇게 생길 거다. 이제 a값 구해줘. 우리는 a에 뭐를 집어넣으면 이런 점들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x축 이상. 그럼 뭘 집어넣어도 항상 어때? 뭐 집어도 항상 성립하잖아. 그럼 첫 번째 조건이 이 왼쪽 식은 뭐라는 거예요? a값이 모든 실수라는 거야. 얘도 만족해줘야 되고 얘도 만족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통범위 구해주면은 답은 얘기했죠.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개수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플러스 1 하기로 했었죠. 맞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에 19번 볼게요. 나왔어? 오케이. 아니, 한 개. 보겠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 표현 알려줘 볼 건데 한번 잘 이해해 주세요. 첫 번째, 요거는 그냥 풀면 될 것 같아요. 맞죠? 해가 다 세팅이 되어 있고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A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처럼 2분의 1과 A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a와 2분의 1일 수도 있죠. 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이 맨 첫 번째 식을 선생님이 어떻게 좀 해석해주고 싶냐면요. 절대값을 우리 항상 어떻게 풀어요? 외우는 것 말고.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나눠서 풀어야지. 언제 양수야? 1 이상일 때. 언제 음수야? 1 미만일 때. 그럼 양수 어떻게 푼다고요? 그대로 나올 거고요. 음수일 땐 뭐겠어요?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이렇게 풀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값은 어려운 게 아니고 좀 귀찮은 거다. 왜? 나눠서 풀어줘야 되니까. 이거일 때도 있고 이거일 때도 있으니까. 알겠죠? 한번 잘 구해볼까요? 이거 어때? 양끝값이야. 2 이상 1 이하. 근데 답이 이거래. 1 이상이래. 1 이상 x가 2. 근데 잘 봐. 요 새끼 잘 보면 다시 한 놈은 1 이상 맞죠? 한 놈은 1 이하다? 그 뭐야? 1일 때도 된다는 거야. 좋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여기는요. 네. 소리. 볼게요. 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곱해 주시고요. 1과 2 써놓고 사이값. 근데 이놈은 1보다 작다야. 1 이상과 1보다 작다는 공통범위 없죠. 여기는 안 나옵니다. 그 답은 얘라는 거야. 이 첫 번째 부등식이. 그래서 이랑 콜라보 하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답이 5개 나오고 싶대. 정수가. 그럼 봐봐. 여기 첫 번째. 1은 하나 2 이상. 근데 두 번째 식은 a랑 2분의 1 사이래. 그럼 잘 봐. 이게 흰 색깔과 이 하늘색이 공통이 있습니까? 없죠. 얘는 5개 못 나오는 그림이라는 거야. 그럼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다? 이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됐슈? 어떻게 해요? 흰 색깔은 이렇게 해가 나와 있는 건데 이 하늘색 모양을 그대로 적용시켰을 때 해가 5개 나오려면은 여기 1에 여기 1에 한 놈이 2 이상이니까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사이에 몇 개 들어와야 된다? 총 5개. 근데 앞에 1을 썼으니까 총 몇 개 들어와야겠어요? 4개가 있어야겠죠. 4개. 근데 이미 2는 있잖아. 2 이상이니까. 그러면 4개 뭐 남았어? 3도 들어와야 되고 4도 들어와야 되고 5까지 들어올 수 있겠죠. 1, 2, 3, 4, 5 총 4개니까. 그럼 5가 여기 있으면 6은 어디 있겠어요? 밖에. 그래서 5랑 6 사이고요. 얘는 A 이하입니다. 어디다 넣어줘야겠어요? 좋아요. 5에다 넣어주면 될 겁니다. 뭐 얘는 다행히 5초가 6 이하가 없기 때문에 5로 찍을 수 있지만 이거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했었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잘 보세요. 두 번째는 쌤이 절대값을 해석해서 문제를 풀고 싶거든요. 한번 이것도 나봐.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x에 뭐를 집어넣었을 때 0 이상이고 싶은 거지. 근데 절대값 잘 보자. 절대값은 항상 x에 뭘 넣든 양수거나 0이네. 거리니까. 그럼 이미 얘는 만족했지. 이미 0 이상이니까 이 새끼가 뭐든 간에 0 이상 나올 거 아니야. 뭐 정확히 말하면 양수면 0 이상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가 왼쪽이 0 이상이기 때문에 x-2가 뭐이면 된다? x-2가 0 이상이면 돼요. 맞죠? 그래서 x가 2 이상 가주시고 두 번째. 근데 우리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오른쪽이 양수가 아니어도 0 이상이기 때문에 0을 만들 수 있는 값이 있다는 거야. 뭐처럼? 아까 여기 0이 되니까 뭐 있습니까? 1 있죠. 근데 x가 1이어봐. 왼쪽은 0이야. 오른쪽이 음수가 나왔지만 어때? 어차피 0이잖아. 그럼 0은 0 이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x가 1일 때도 된다는 거야. 풀어도 되고 절대값 해석해서 풀어도 되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똑같이 나올 거니까 답이 똑같이 나오겠죠. 됐나요? 20번. 2차 부등식 이렇게 뭐 센이나 이런 문제들 보면은 이렇게 기본 유형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개념 기출이 없어서 이제 다행히 고난도에 있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잘 보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요거 먼저 해석해 볼까 우리? fx랑 gx랑 곱했더니 0보다 작대.
둘의 부호가 다르다. 두 번째, 연립부등식이니까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fx가 gx 이하래. 그럼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하는 범위가 부호가? 뿔밖에 없다는 거지. 뿔만은 안 되잖아. 뿔마가 되냐? 안 되잖아. 무조건 뿔밖에 안 돼요. 됐습니까? 두 번째. 그럼 이게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의미하는 게 뭘까이지 이거죠. 문제에선. 이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의미하는 게 뭘까라는 건데 봐요. 이거 함수야 이제 우리. 함수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 어떤 2차 함수 아볼 미볼 나와 있죠. 어떤 2차 함수가 음수인 범위가 어디라는 거야? 음수인 범위. x축보다 밑에 부분이잖아요. fx라 치면 아볼 그래프거든요. 아볼 그래프. 아볼 그래프 중에 x축보다 밑에 부분 어디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gx가 양수인 부분은? 미볼 그래프니까 어디부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쌤은 보통 해로 구해주지는 않고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푸는데 우리가 궁금한 x값 구하는 거잖아요. x에 뭐를 집어넣었어. 그때 분홍색도 있고 연두색도 있어야 돼. 근데 얘처럼 x 집어넣었어. 연두색은 있고 분홍색이 없네. 이런 해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겠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해고요. 이게 좀 안 보이는 친구는 그냥 구하세요. 분홍색 읽어볼까 해? 어디부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연두색 해 읽어볼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체크해놓고 겹치는 거 구해도 안 틀려. 알겠죠? 근데 이게 간혹 가다가 이게 해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x값을 안 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볼게요? 그땐 그림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알겠죠? 마1부터 1까지 이거 만족하는 정수 객수, 정수 궁금한 거거든요. 개수군요. 미안. 개수니까 1개. 0밖에 없죠. 1번. 이것도 문제는 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잘 생각하면은 별건 아닙니다. 왜? 봐봐. 너네 이 편이 그냥 쭉 읽어보자. 천천히. 오직 한 방정식만 실근 갖고 싶대. 그럼 포커스 여기 뒤에 맞춰봐. 너네 이 방정식이 실근 가지고 싶대요. 뭐 풀 거야? 판별식 D가? 근데 읽어보니까 지금 이게 두 2차 방정식인데 오직 한 방정식만 실근 갖고 싶다는 거는 이게 실근이면 밑에 뭐 해야겠어요? 이것만 반대도 되겠죠. 허근 실근도 되잖아. 그럼 두 개 중에 딱 하나만 실근인 거니까. 그럼 뭔 말이야?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푸시면 돼요. 실근 허근일 때랑 허근은 실근일 때.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것만 해석하면요.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식이 좀 길지. 판별식 2번 써야 되니까. 가볼게요. 첫 번째 거. b제곱 마이너스 4ac까지. 여기서도 우리 반 느낌대로 풀면 됩니다. 이거 혹시 보이는 거 있으십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묶어도 돼. 상관 똑같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a-2로 바뀌어요. 뒤에가. 뭐 할 수 있어? 공통인수 묶을 수 있고. 안 보이면 그냥 전개하면 돼. 알겠죠? 상관없습니다. 안 보이면 전개하세요. a- 묶었어. 그럼 원래 a-2 남았고 원래 뭐 남았어? 더하기 4 남았지. a-2 a 플러스 2는 0 이상까지다. 여기까지 킵. 두 번째.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 풀어볼게. b제곱 마이너스 4ac까지. 이거 뭐 묶을 게 없어요. 그냥 전개하는 거야. 해볼까요? a제곱 4a 플러스 4 b제곱 마이너스 4ac까지. a제곱 마이너스 4a까지. 알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 2개 푸는 거니까 우리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첫 번째 뭐 해볼까요? 2랑 마2 양 끝값. 2랑 마2 양 끝값. 0이랑 4 사이 값. 0이랑 4 0이랑 4 0이랑 4 정수 A값의 합 2 이상 4 초과 2랑
3 되고요. 두 번째 뭐라고 했어? 0 미만 0 이상 푸는 거죠. 근데 진짜 다행인 게 또 판별식을 해야 되냐? 아닙니다. 왜요? 지금 딱 뭐만 바뀌었죠? 방향, 부등호만. 우리 아까 열심히 구했잖아. 두 번째 뭐겠어? 양극값이 아니고 사이값 푸는 거예요. 사이값. 마이너스 2랑 2 사이. 0보다 작다니까 빵꾸 뚫었어요? 두 번째. 이게 이제 0 이상 바뀌어. 양극값. 4 이상. 0 이하. 마이너스 2초가 0 이하. 누굽니까? 마이너스 1과 0 나오겠죠. 총 더하면 돼. 2, 3, 마일 0.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4. 그러면 22번은 어때 식이? 이게 3개 묶여져 있는 식이죠? 이거 어떻게 풀기로 했습니까? 가운데 거 2번 쓰기로 했었죠? 맞습니까? 지금은 왼쪽 오른쪽 사이드가 상수항이 아니야. x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겨서 풀어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거 원래 우리 문제 어떻게 풀기로 한다고 했었죠? 이 이차함수를 그리고 뭐 x축은 뭔지 모르잖아요. x축을 그렸을 때 뭐 구하는 거야? 0 이상이 범위니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 무슨 그림일 수도 있어. 뭐 중근인 그림이면은 여기 0 이상이니까 답은 모든 실수, 이런 문제를 많이 풀었었는데 이 문제는 왜 좀 어렵게 느껴져야 되냐? 범위 때문에. 이 2차 함수를요 우린 다 못 써요. 왜? 0부터 1까지밖에 못 써. 범위가 있으니까. 그럼 잘 봐. 그냥 갑자기 2차 함수 문제로 바뀐겨. 이거 2차 함수 그릴 거잖아. 제일 만만한 거 뭐 있어? 축방 2분의 1. 그럼 0이랑 1은 어디겠습니까? 2분의 1이 가운데니까요. 왼쪽으로 반칸, 오른쪽으로 반칸. y값이 똑같대요. 그럼 우리는 딱 여기만 보는 거야. 여기만. 다른데 보지 마. 여기만. 그럼 지금 이 그래프와 누구? x축이랑 비교하는 거야. x축이랑. 근데 이 그래프는 얘들아 막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면 2분의 1을 집어 넣으면 알겠지만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2a거든. 만약에 a가 그 양수여봐. 그 음수잖아. 맞지? 그 음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x축 위에 모든 그래프 다 있고 싶은 이건 안 되잖아. 그럼 이 말입니다. 잘 봐. 이거 해석해줘야 돼. 이 그림은 안 되죠. 그러면 이 그림은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밑에 부분에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이게 점점점 이거 올라가면 되거든요. 이 2차 함수를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언제 가능하냐면 요때 가능하죠. 이때 왜 가능하냐? 이 2차 함수 중에 제일 낮은 부분 여기가 얘를 넘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얘를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2차 함수를 움직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 다 올라갈까? 제일 낮은 부분이 이 비교된 대상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겠구나. 근데 여기 0 이상까지 가능하니까 같아도 되겠구나 라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잘 봐. 범위가 주어졌을 때 판별식이 있다는 거 쓰는 거 아닙니다. 이 점들을 따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얼마? 얘가 0 이상.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2a가 0 이상.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다 이렇게 내거든요. 2차 부등식은 어려운 단원에 속해요. 분명 시험에 어려운 문제 내면 이런 거 낼 수 있기 때문에 쌤이랑 오답하면서 연습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범위가 주어질 때는 그 좌표들로 문제를 푸는 거야. 이거 첫 번째 답이고요. 두 번째도 해석해볼게요. 같이. 얘도 이제 우리한테 안 좋은 소식이라는 거지. 2차 함수를 다 못 가지고 와요. 어느 부분만? 0부터 1까지만. 축방 얼마? 1부터 0까지. 딱 여기만 보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제 문제 얘들아 뭐래? 이 부분과 x축을 비교했을 때 모든 그림이 x축보다 밑에 있고 싶대. 그럼 이 그림이 된다고. 맞지? 근데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점점점 올라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야. 그럼 이 구도에서는 x축 밑에 다 있어? 없잖아. 그럼 얘는 안 되고 얘는 왜 되냐?
이 그래프를 위아래로 움직여다 보니까 이 모든 그림이 제일 밑에 있으려면, 이 주황색보다 밑에 있으려면은 제일 높은 부분 누구? x가 0일 때 y 값이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0 집어넣으면 얼마요?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3b가 0 이하. 됐죠? 문제는 b-8a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잘 보면 얘들아 우리가 이제 여기서 8a를 구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8a를 얼마 곱하면 돼요? 4. b는 구했고 그럼 더할 줄 알잖아. 그냥 둘이 뭐 해버리면 돼? 그냥 둘이 더해버리면 끝나. 범위 뭐겠습니까? 1 이상. 그러면 제일 최소값 얼마겠습니까? 1 이상. 3번 요런 거 우리 해본 적 있어요. 알겠죠? 시도해봐야 되고 2차 방정식에서 해보지 않았습니까? 일단 준비하겠습니다. 뭐래니 얘들아? 음료 한 잔에 2,000원에 판대. 한 잔 가격 하루에 100잔 팔 수 있습니다. 2,000원씩 팔면. 근데 이제 이거를 얘네들 시험을 해본 거지. 뭐 시험해봤어? 200원씩 인상하면 하루에 판매량 몇 잔 준대요? 4x만큼 준답니다. 200x원 올려줘. 2000 더하기 200x 10잔 10x 늘려줘. 100 더하기 10x 됐어? 이렇게 바뀐대요. 뭐야 4x 주는 거잖아. 잘못 봤다. sorry. 다시 이번엔 100x만큼 인하한대. 가격을 내린대. 그러면 하루에 10x만큼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약간 올라가는 거에 비해 많이 안 줄고 내리니까 더 많이 사가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약간 좀 비율을 보니까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올렸더니 하루 판매액이 24만 원 이상 내렸더니 하루 금액이 22만 원 이상이 됐을 때 값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푸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이거는 전개하는 스타일도 있지만 잘 보면 여기에 공통 인수가 있어요. 100도 있고 여기서만 200, 2000이니까 200 빼도 되죠? 근데 이까지 빼는 게 어려우면 100만 빼도 돼요. 알겠죠? 쌤 근데 200 빼줄게. 빼긴 빼야 돼. 뭐든 알겠죠? 안 빼면 안 됩니다. 10이라도 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10 더하기 x. 그럼 혹시 여기도 어때? 4. 좋아요. 그랬더니 오른쪽이랑 이제 이게 잘 하자는 거지. 쌤 말은 너무 크니까 24만 원 단위 끌고 갈 겁니까? 아니죠. 우리 얼마 뺄 거예요? 8,000원 약분할 겁니다. 800원 0 두 개 지워주시고요. 2,400에 8 나눠주세요. 누구만 남습니까? 300원만. 우리는 지웠어. 이거 이쁘게 계산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x제곱 25x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0까지 됐습니까? 쌤은 우변 이항할게요. 우변으로 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50까지 풀 줄 알죠?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5에 x 마이너스 10 x는 10 이하 5 이상. 두 번째 똑같이 하면 됩니다. 한번 들었으니까 한번 잘 해볼까요 우리? 얼마 뺄게요? 100 좋습니다. 20 마이너스 x 여기는요? 좋습니다. 10 더하기 x 총 얼마 뺐어? 110 1000 220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0x 플러스 200 220까지 쌤이 이제 마이너스 7에서 넘기는 건데 너네 뭐 220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곱해도 됩니다. 알겠죠?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0까지 뭐야 이거 플러스 20까지. 근데 잘 봐. 이렇게 답이 나왔고 얘도 답이 나올 건데 이제 공통범위를 구해야 되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근이 없나? 봤더니 근이 없으면 안 되는 구도긴 해. 왜냐면 뭐 이하기 때문에 답이 나오긴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 잘 봐. 판별식에 썼더니
0보다 크네?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근이 몇 개라는 거야? 근을 구해야 돼요. 왜? 이런 표현 해준 적 있죠, 쌤이? 어떤 2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범위가 이렇게 나왔어. 왜 범위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죠? 작다서 사이값. 그럼 이 오랑식은 뭐라고 했어? 이 부등식의 해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이 부등식을 풀려면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줘야 돼. 인수분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 구해? 그렇지. 해야 돼요. 답이 안 이쁘더라고.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0 얼마? 2루트 약분하면 5 뿔마 루트 5기 때문에 사이값입니다. 5 플러스 루트 5보다 작거나 같고요. 5 마이너스 루트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요거랑 겹치는 범위를 구할 건데 일단 생각을 해보면은 한 놈은 5 이상 10 이하, 한 놈은 루트 5가 대략 얼마죠 우리? 대략 2점 얼마 7점 얼마 2점 얼마 2점 얼마 7점 얼마 공통 범위는 5부터 뭐야 7점 얼마까지. 그래서 5 이상 요놈 이하인데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x값 구해달래. 자연수 x값. 뭐 들어올 수 있어? 그렇지. 5, 6, 7 좋습니다. 네, 4번 볼게요. 요거를 일단 잘 봐. 문제에서 알려준 힌트가 뭐죠? 어떤 2차 방정식 줬는데 적어도 한 개의 임의실근을 갖는데, 그럼 두 군이 있다는 얘기는 맞죠? 근데 적어도 한 개라는 표현이 뭐지? 하나는 무조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음수여도 되고 양수여도 되고. 근데 이게 조금 이제 내용이 뭐 있냐면요, 예매 안 되나? 돼요. 왜냐면 적어도 한 개 실근하는 건 일단 음수가 한 개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이거잖아. 적어도 한 개의 근이 임의실근이 하는 건 음수인 근이 한 개 이상이라는 표현이잖아요. 두 개일 때 있고 한 개일 때 있고 여기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다는 거야 지금 문제가. 알겠죠? 그래서 요 구도 좀 확인 하나 해주시고 됐습니까? 두 번째, 쌤이 이제 이 근의 부호를 줬기 때문에 근의 부호로 좀 설명해 줄 거거든요. 내용이 좀 기니까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좀 쉬운 것도 쌤이 알려줄 겁니다. 일단 봐요. 이렇게 구도가 됐다는 거 확인해보자. 판별식은 0보다 클까 작을까 같을까? 이렇게 근의 부호를 쌤이 설정했어. 이게 다 맞는 표현이거든 이 문제에서. 어때?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이상? 크다? 그거 같다. 이상. 왜? 중근일 수 있죠 충분히. 나머지는 절대 안 되지. 그래서 0 이상이 맞습니다. 가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맞죠? 넘어가면 4A인가? A는 1 이상, 1 이하까지. 얘는 킵해 주시고요. 이거 풀 겁니다. 쌤이 근해 보고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해석해서 푸는 거라고. 첫 번째, 알파랑 베타가 음수일 때 가죠. 그럼 뭐야?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 얼마일까요? 두 근의 합은 음수, 곱도? 곱은 양수. 음수 곱하는 거니까. 됐어? 이거 맞지? 이게 같지? 간다 이거? 풀어줘. 합이 0보다 작다. 두 근의 합. 2A가 0보다 작다. A는 0보다 작다. 킵. 두 번째, 곱이 0보다 크다.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0보다 크다. 얘가 이제 헬이야. 이 문제 이렇게 어렵다고. 왜냐면 이거 또 판별식 써볼까? 어차피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얘 이제 근이 있는지 없는지 붕 떠 있는지 봐야 되는데요. 판별식 쓰면요, B제곱 마이너스 4AC 또 어때요? 0보다 커요. 근이 몇 개야? 그럼 근이 두 개라는 표현이 뭡니까? 얘는 분명 이렇게 X축이랑 두 군데에서 만날 건데 문제에서 원하는 범위가 어디야? 양 끝값이잖아. 어디? 여기랑 여기야. 그럼 답이 여기랑 여기니까 이 해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해가 안 이뻐. 해 구해볼까? A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5 나왔고요. 그럼 잘 봐요. 이 해를 잘 해석해봤더니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라고 했잖아. 맞죠?
그럼 대략 구하자. 값이 얼마인지. 이 식이 안 이쁘니까 그냥 대충 쓰려고. 이거 무조건 음수죠. 맞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점대, 마이너스 3점대니까 한 마이너스 한 뭐 1점 얼마 되겠죠? 요 놈은요? 2점대. 얘는 이제 1점 얼마지? 1점 얼마인데 2로 나왔어. 얘는 플러스 0점 얼마라는 거야. 그냥 쉽게 말하면 둘 다 한 놈 플러스고 한 놈 마이너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잘 봐. 0보다 작다잖아. 그럼 답 뭐라고 쓸 거야? 0보다 작다니까. 양극값이죠. 근데 답이 뭐라고요? 한 놈은 플러스고 한 놈은 마이너스래. 근데 여기서 0보다 작다까지 합쳐줘야 되잖아. 그럼 0보다 작다까지 합치면 답은 얼마겠어요? 마이너스보다 작다라는 거지. 맞아? 마이너스가 누구였죠? 얘였지. 최종적인 정답은 A가 2분의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작다까지. 이 문제가 얘가 좀 이상해서 그런 거야. 우리 그냥 합이랑 곱픈 것 뿐이에요. 알겠죠? 두 번째 가볼게요. 마 뿌릴 때 가죠. 더하면? 몰라요. 못 풀어. 곱하면? 음수 풀겠습니다. 곱하기는요. 방금 해봤어요. a제곱 더하기 a-1이 0보다 작다잖아. 맞지? 그럼 우리가 값 뭐 나와? 이 둘 나오지. 사이값이. 그럼 답은 정해져 있네. 그냥 누구랑 누구 사이야? 얘랑 얘 사이네. 답은 좀 안 이쁘죠? 맞죠? 마이너스 루트 5보다 크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보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보다 작다. 끝이야 이게. 마지막 마 0일 때 더하면 얼마? 좋습니다. 곱하면요? 좋습니다. 더한 거 얼마였죠? 우리 아까 두분의 합 2이기 때문에 똑같이 써도 됩니다. 우리 알파 베타가 0이래요. 또 나왔어. a제곱 더하기 a-는 0인데 이번엔 부등식이 아니야. 방정식이야. 우리 이거 a값 뭐 나와? 풀면 저 두 개 나오지. 근데 0보다 작은 거래. 누구밖에 안 돼? 또 얘밖에 안 돼. 그래서 얘는 살짝 이제 비중이 낮고요. 얘가 거의 답이야 이제. 근데 마지막 혹시 쌤이 이렇게 읽어줘 볼게요. 우리가 왜 이렇게 험난한 길을 갔냐? 적어도 한 개의 음의시근이라고 해서 이 경우도 되고 이 경우도 되고 이 경우 되는 거잖아. 맞지? 공통이 아니야. 얘일 때도 되고 얘일 때도 되고 얘일 때도 돼. 이 범위를 다 뭐 해야 돼요? 이 범위를 다 뭐 해야 돼? 합쳐야 돼. 근데 봐봐. 얘 음수, 이 새끼 음수 아까 우리 이거 음수, 양수, 음수. 그럼 지금 결국 아까 구한 이 방정식 푼 근으로 해를 구하는 건데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5보다 크고 작고 2분의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작다. 이거 하나. 두 번째 얘는 는이야. 그럼 빵꾸가 색칠되고 얘는 누구야? 얘보다 작다네? 그럼 이렇게 이어서 가지면은 결국 우리가 적어도 음의시근을 푸니까 얘 플러스 값보다 작다라는 거죠. 플러스 값보다 작다로 바뀌었다는 거야 답이. 여기다가 아까 구한 판별식을 적용시킬 건데 이 새끼 아까 얼마였냐면은 0. 얼마였죠? 그럼 이 이상이냐? 1은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죠. 그럼 분홍색과 흰색깔의 공통 부분이니까 어디겠습니까? 여기입니다. 최종적인 답은 얘보다 A가 작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어도 음의식은 쌤이 근해부호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나눴잖아. 그래서 식이 좀 어려워졌긴 했어.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유도하기가 어려워서 쌤이 이제 한번 설명해 주긴 할 건데 잘 봐. 쉽긴 쉬워요. 2차 방정식인데 뭐로 해석할 거냐면요. 그래프로 해석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좀 이제 시도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그 2차 부등식 주로 하는 게 뭐야? 부등식인데 함수를 풀잖아. 방정식도 함수를 풀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근해 분리도 방정식인데 함수를 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근해 부호 내용이지만 함수로 문제를 풀자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릴 거고
아까 해봐서 알겠지만 근이 나오긴 나오잖아? 근은 일단 써봐. 그럼 쌤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고 싶냐면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음수면 되는 거 아닌가? 문제가 원하는 게? 그랬더니 이 그래프를 잘 봤더니 이 그래프 추계 방정식이 얼마라는 겁니까? x가 a일 때죠. 그럼 볼까? a가 만약에 음수여 볼게. 이게 음수야? 아무거나 써봐. 마이너스 1. 그럼 이 새끼 얼마야? 음수. 오른쪽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근데 상관없지 않아? 어차피 두 개 중에 음수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돼요. 끝. 음수일 땐 돼. 그럼 두 번째 뭐겠어 이제? 0일 때나 양수일 때가 문제겠죠. 똑같아요 식은. 알파 베타 써놓고 가운데가 뭐라고? 0이거나 양수일 수 있어. 그럼 이제 뭐가 문제야? 이 새끼 무조건 플러스네. 0일 수도 있고 맞죠? 같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왼쪽이 무조건 뭐여야 돼요? 마이너스여야 돼. 근데 그 표현이 어려워. 이게 무조건 마이너스려면 얘들아 잘 봐. 아직 이게 마이너스 ing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딱 이거만 있으면 돼. 누구? y축만 딱 이쁘게 그려볼게. 그럼 어때? 무조건 음수죠? 근데 이 y축을 여기다가 어떻게 설정할까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왜 꼭 y축이 여기만 있어야 되지? 우린 이렇게 만들고 싶잖아요? 근데 y축이 어디 있을 수도 있어요? y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갑자기 a는 무슨 값이 돼버려? 양수가 돼버려. 그래서 이 y축의 관계로 이제 답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아까처럼 y축을 어떻게 거길로 가지고 올까 생각을 하는 거야. 알파 베타 있죠? y축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지고 오면 돼? 이 안쪽으로 가지고 오면 되지. 그럼 알파가 0이 돼버리니까, 음수가 돼버리니까. 이해가 맞죠? 그럼 이거랑 이거의 차이점을 너네가 구분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진 않아요. 이들의 차이점 뭐 있을까? 어떤 거? 알파 음수고 맞아. 얘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인데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까? 얘는 안 되고 얘는 돼. 근데 그걸 이제 어떤 값으로 너네가 설명해줘야 되거든요. 뭐가 있냐면 봐봐. 요거 0 집어넣었을 때 얼마입니까? 양수죠. 요거 0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와요? 근데 이게 답이라며. 얘는 안 되고 얘는 돼. 그러면 x에 0 집어넣었다는 건 이제 y 절편 말하는 거죠. y 절편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식에 x에 뭐 집어넣었을 때? 0 집어넣었을 때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를 뭐 해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 아까 어때? 요 새끼 있잖아. 요거를 해를 똑같이 구한 다음에 우리가 아까 범위가 뭐였죠? 0 이상이었죠. 근데 아까 이거 얼마였어? 0. 얼마. 이거 얼마였어? 마이너스 1. 얼마였으니까 0은 이 가운데에 있으면서 이렇게 공통범위가 돼버리겠죠. 그럼 잘 봐. 이해잖아요? 그 왼쪽 거랑 오른쪽 거 범위를 보면은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되지. 근데 이게 0인데? 그럼 0보다 작다 어디겠어? 여기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돼. 다 답은 그래서 이거 미만이야. 아까 똑같이 답은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프로 하면 쉽긴 쉬운데 마지막 내용이 좀 더 어려워서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 주시고, 그 다음 2차 방정식인데 그래프로 하는 것도 좀 헷갈려서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잘 알고 있어 주시고, 근해보호가 쌤이 설명해 준 게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이랑 판별식으로 푸는 거 알려줬는데 이 문제는 2차 함수로 풀면 좀 쉬워지긴 하는데 쌤이 알려줬기 때문에 두 가지 풀이 알려준 겁니다. 아시겠죠? 편한 걸로 오답해놓으세요. 그래프가 쉽잖아. 그래프를 잘 이해해보고 안 되면 또 질문해도 돼, 나한테. 알겠죠? 보겠습니다. 이거 기억 그냥 풀어볼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입니까? 0. 기억 넘어가면 맞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라는 건 저거 얼마입니까? a-는 0이죠. a는 1이야. 니은 알파랑 베타랑 부호가 다르대. 그럼 부호가 다르다는 이거 알려준 거죠. 그럼 우리는 합 얼마인지 알아볼라. 곱은 음수인 거 알고요. 무조건 서로 다른 주제근이지 않을까? 부호가 다르니까. 그러면 판별식 안 해도 되고. 이것만 풀겠습니다. 곱 a 빼기 3이 0보다 작다. a는 3보다 작다. 디귿
알파랑 베타 부호가 서로 같대요. 맞습니까?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됐나요? 그럼 알파랑 베타 0보다 크다? 더했을 때? 곱했을 때. 합은 몰라요. 맞죠? 곱했을 때 뿔뿔 마마 합이 달라지죠? 곱해서 양수 알 수 있고요. 판별식은 어때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뭐 서로 다른 두 식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알파랑 베타가 부호가 같아도 뭐일 수도 있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중근일 수도 있으니까 0 이상까지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서로 다른 애인데 얘는 중근일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요거 두 개 가보겠습니다. 곱은 아까 해봤죠? A-3이 0보다 크다. A는 3보다 크다.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13까지. 근데 이런 거 잘 보겠습니다. 2차 함수 그럴 건데 인수분해 안 되죠. 근데 쌤이 항상 인수분해 안 되면 판별식 쓰라고 하는데요. 얘는 그래프가 그리는 게 판별식보단 꼭지점이 더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마이너스 6A면 그 다음 건 뭐예요? 숫자가 9잖아. 그럼 쌤이 9를 썼으면 얼마 남아? 4 남은 거 아닙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얘들아. 그럼 꼭지점이 얼마인 거야? 3,4인 거 아니야? 그럼 3,4면 X축은 어디 있겠어? 무조건 밑에 있겠죠. 그럼 X축 위에 부분에 그래프가 모두 다 있네? 해는 모든 실수. 첫 번째 건 3보다 크다. 그럼 모든 실수랑 3보다 크다 합치면 3보다 크다가 답이겠죠. 답이 3보다 크다. 기억 빼고 참. 7번 보겠습니다. 6번 안 한 거고요. 7번부터 볼게요. 이거 다음 실 거니까 좀만 집중해 주세요. 2차 방정식이 중근 갔는데 할 게 뭐밖에 없을까? 판별식 D는 0. 요거 하나 풀어주면 되겠죠. 두 번째. 양의실근 나왔네요. 아까처럼 양의실근 나왔어. 근데 양의실근인데 또 이거 봐봐. 요건 알아. 더하면? 곱하면? 판별식은? 중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세 가지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마지막 문장 보면 그냥 근의 부호야. 가볼게요. 중근.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다. 두 번째. 합. 두근의 합. A 더하기 3은 0보다 크다. 곱. 두근의 곱. A 더하기 6은 0보다 크다. 판별식. B제곱. 바로 전기 때릴게요. 알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이상이다. 이거 풀면 돼. 얘는 맨 마지막에 푸는 것 같다. 여기서 A를 구하는 것 같은데. 맞죠? 가볼게요. A는 마3보다 크다. A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요는 보겠습니다. A제곱 2A 마이너스 15까지. A 플러스 5 A 마이너스 3 0이 되는 값은 5랑 마3 미안 마5랑 3 근데 양가 값이야. 마3보다 크고 마이너스 6보다 크대. 마3보다 크고 마이너스 6보다 크대. 공통범위 어디? 3 이상. 최종적으로 문제 되더라. 우리가 엄청 열심히 풀었잖아요. 이게 끝이야. 얘 줬고요. 답이 근데 A 빼기 B의 최대값이래.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잘 봐요. 우리가 A 빼기 B의 최대값을 물어본 거던데 A값 범위를 줬잖아요. 혹시 쌤이 얘를 A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 A제곱이 4B 맞죠? 그럼 B는 얼마겠습니까? 4분의 1 A제곱 맞습니까? 이건데? 그럼 요거의 최대값이야. A가 3 이상인데 갑자기 무슨 문제야?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 축방 얼마? 마이너스 2 곱해줘. 2분의 1분의 B. 축방 얼마? 2. 그럼 뭐야? 가운데가 2인데 3 이상인데? 3은 오른쪽 한 칸. 요 범위 중에 제일 큰 값 3일 때 3 대입하면 얼마? 9 마이너스 4분의 9 뒤에 더하면 4분의 10이니까 4분의 3까지. 8번. 요건 앞에 쌤이 알려준 개념 그대로 그냥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쌤이 책에 나온 설명 그대로 또 써줄 겁니다.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근이 뭐 사이에 있다 이런 거 근해 분리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프 그래서 풀어달라고 했어요. 알파 베타 써주시고 이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끝. 끝이야 이게 힌트가. 이거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가볼게요. 판별식. 판함축 외우기로 했었죠. 판별식은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졌대. 0보다 크다. 함수값 누구 대입할 거야? 요놈이랑 요놈.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양수. 축의 방식이 바로 구할게. 마이너스 2a분의 b. a네요. 축방. 누구랑 누구 사이? 마이너스 1과 하나, 둘, 셋, 넷. 조건 끝. 공통범위 구하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4a 묶을게. a 플러스 1까지 됐어? 두 번째 마이너스 1 대입할게. 단어가 쉽지 않은데 1, 2a 마이너스 a a 플러스 1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1 대입할게.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얘들 같이 이거 풀어야 되는 거 아시죠? 다음에 이거는 뭐 건들 거 없고 다시 한번 쓸게요. 순서가 다 바뀌어있네. 정리하자 그러면. 이거 쓸게요. 먼저 0과 마이너스 1. 근데 무슨 값? 양극값. 오 양극값. 오 0과 마이너스 1 양극값. 두 번째 요 새끼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겹쳤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또 3분의 1보다 크다. 미안 3분의 1보다 작다. 마지막 마이너스 1과 1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쌤이 지금 색깔 4개 썼죠? 4줄 체크되어 있는데 답입니다. 4줄 체크되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여기 답입니다. 0부터 3분의 사이. 이거 볼게요. 이게 지금 뭐 어떤 방정식 두 개 빼져 있고 실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실근을 우리가 구해줘야 되고 그 실근과 문제에 써있는 A, B, C의 대수 비교인데요. 쌤은 이렇게 좀 접근해주고 싶어요. 잘 봐요. 마이너스 달려있는 거 있죠? 저기 뒤에 완전 제곱식. 그거 넘길 거야. 조금 특이하죠? 원래 방정식의 근 어떻게 풀어? 오른쪽 0 만들어서 다 전개해서 인수분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다시 넘겼어. 왜 넘겼을까?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고 싶고요. 여기서 2차 방정식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함수로 해석할 겁니다. 함수를 왜 갖다 놨죠? 뭐 구하려고? 교점 구하려고. 교점이 구해져 있어이 뭐래? 알파랑 베타래. 그럼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요. 잘 봐요. 이거 그래프 의미가 뭐야? 꼭지점 A, 0. 얘 근 뭐야? B랑 C. 그러면 이 문제 잘 보니까 A가 맨 뒤, B랑 C 이렇게 돼 있대요. 맞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생겼어? 이거 어떻게 생겼어? 여기 두 군데 지나야 돼. 뚫고 지나가야 돼. 어디라고요? 여기가 알파라고. 쌤 베타는요? 베타는 안 그렇지만 여기 어딘가에 쭉 올라가 만나겠죠. 어딘가에. 이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방정식 표현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2차 방정식 3, 4차 방정식부터니까 2차 방정식이 잘 안 나올 거야. 그래서 뭐 2차 방정식 근 주어놓고서 뭐 이렇게 뭐랑 뭐 사이에 있다? 이런 근해 분리 내용으로 너네 파악을 해줘야 돼. 근해 분리 내용이네. 파함축으로 문제를 풀자. 그래프를 그려서 풀자. 라고 해석을 해달라는 거죠. 알겠죠? 파함축 쓸 겁니다. 근데 볼게요, 얘들아. 이 알파랑 베타가 마이너스 2랑 0 사이야. 지금 보니까 알겠죠?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어. 근데 좀 특이한 게 이거 잘 봐. 이게 무슨 말이냐 얘들아. 알파는 베타는
이런 구도가 돼 있어요. 그럼 이 셋이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다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저 표현으로는 판별식을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두근 사이에 뭐가 있으면요 원래 0보다 크다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안 풀었었거든. 근데 지금은 0보다 크다도 맞지만 뭐 해도 돼요? 중근도 되기 때문에 풀어주셔야 됩니다. 함수값은 말 안 해도 되죠? 마이너스 2 넣으면 밑에 있다가 0 넣으면 위에 땅이니까 마이너스 2 넣으면 음수, 0 넣으면은 양수. 됐습니까? 축방 마이너스 2a분의 b가 마이너스 2m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2m이 근데 자 축방은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어디 있을 수도 있어요? 앞에 그 왼쪽에 있을 수도 있죠. 여기에. 그럼 크다? 얘는 작다. 알아 몰라? 축방 못 풀 것 같아 몰라서. 알겠죠? 판별식 엄청 많이 풀죠? 또 가겠습니다. 알겠죠? b제곱 마이너스 4 ac까지 4 약분되네? 에이 그래 해버렸다 미안. 여기 12m제곱 마이너스 12 약분하면 m제곱 마이너스 1만 남네. m제곱은 1 이상. 두 번째 마이너스 2 넣어볼까요? 4 마이너스 8m m제곱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 근데 잠깐만 미안. 이거 아까 뭐였죠 우리? 왜 0 넣었었지? 셋이 같을 수 있어서. 그럼 중근인 그림인 이 그림 아니야? 중근이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 0은 여기 있고 여기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고 알파랑 베타 사이 2도 있으면 얘도 2 있는 거 아닙니까? 중근일 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0 나옵니다. 0까지 껴줘야 될 것 같아요. m제곱 마이너스 8m 더하기 7 0 이하까지 요거 마 7 마 1 m은 1 이상 7이야. 그 다음에 0 넣어볼게요. 0 0 m제곱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 이거는 원래 함수를 그려서 풀어도 되고요. 그냥 해석해도 되는데 이걸 함수로 보면 얘들아 이게 m이 x야. 그냥 x. 우리 x제곱 더하기 3그래프 어떻게 그려? x제곱 더하기 3그래프 요거잖아. x에 뭘 집어넣든 얼마예요? 3보다 크잖아. 그러면 0보다 크겠죠. 얘는 할 필요가 없다. 모든 실수기 때문에. 답은요. 요거 합쳐. 근데 왼쪽에 m제곱이 1 이상이면은 뿔마 1 양끝값 맞죠? 뿔마 1 양끝값. 근데 얘가 지금 1 이상 7 이하야. 그래서 1 이상 7 이하. 답은 1부터 7까지 몇 개? 7개. 혹시 이거 어떻게 좀 풀어볼까 생각을 했는데 보자마자 범위가 나와 있죠. 그 범위 나오는 거 우리가 그래프를 잘라서 풀 거기 때문에 판별식 이딴 거 못 쓴다고 했어요. 알겠죠? 범위가 있으면 판별식을 못 씁니다. 그래서 범위를 꼭 잘라 써야 되고요. 그다음 문제를 읽어봤더니 방정식이 이렇게 범위가 잘라져 있진 않거든 보통. 그래서 방정식 문제지만 얘를 2차 함수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근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뭐 근이 분리했다는 표현이겠죠. 0부터 2까지밖에 못 보니까 근이 분리 내용이니까 쌤이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풀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2차 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판함축 이딴 거 아닙니다.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비상이냐? 양수야 음수야? 아볼인지 위볼인지 모르고요. 축방 따볼까요? 마이너스 2a분의 b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래서 그럼 너무 나눌 게 많잖아. 양수, 음수, 막 양수, 음수 난리 났잖아. 그랬더니 약간 이런 표현인 것 같아. 그냥 양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프를 그리면 근이 2개 나올 거거든요. 그럼 여기 잘 봐. 문제 뭐라고? 0부터 2까지만 보는 거잖아. 우리 이 그래프 다 본다고? 아니라고 했죠. 0부터 2까지만 본다고 했어. 그럼 0부터 2까지의 한 개의식은 있으면 되죠. 그럼 만약에 혹시 0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으면 우리는 이 아보를 다 보는 게 아니고 딱 여기만 보는 거지 않아? 맞지? 그럼 여기에 오직 한 개의 근이 있죠. 그럼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요것보다 이제 안 되는 구도는 뭐냐면요. 근이 존재해야 되잖아, 근이.
이게 알파랑 베타요? 만약에 0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어봐. 그럼 돼, 안 돼? 얘 안 되겠지. 그래서 아마 이 범위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서 이런 구도가 되려면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 0을 집어넣었을 때 누구랑 만나야 돼요? 위에 있는 거. 얼마? 양수 나와야 되고요.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음수가 나와야겠죠. 근데 봐봐. 왼쪽만 되나? 오른쪽은 안 되나? 오른쪽도 될 수 있다는 거야. 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면 우리는 이 2차 함수 아볼 모양 중에서 여기만 보는 건데 여기에 식은 있어 없어? 하나 있잖아. 중근은 안 될 것 같아. 0이랑 2 사이에 이 근을 품으려면 이미 중근인 거니까 근이 2개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지고 와봐. 그럼 근이 들어가 있는 이게 한 개가 아니잖아. 2개인데 하나로 쓴 거잖아. 그럼 안 될 것 같아. 중근은 안 될 것 같고 무조건 서로 다른 실근에 우리는 요 구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황색이 뭐였어요? F0이 양수, F2가 음수. 연두색은 뭡니까? F0이 음수, F2가 양수 맞죠? 그럼 잘 봐. 이런 내용을 쌤이랑 해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2이 곱하고 그렇지. 아, 좋습니다. 이 내용이 뿔만 마풀 알려준 거기 때문에 이거만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 뭐가 조금 이제 마지막에 조심해야 되냐? 0이랑 2가 지금 포함돼 있잖아요. 그럼 잘 봐. 아까 살짝 맛봤는데 방정식은 이렇게 있어. 우리가 범위를 자를 거잖아. 그 아까처럼 이제 범위를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파가 있으면 된다고 했었는데 혹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랐어. 그럼 이 함수에 0 있어 없어? 아니 미안, 알파 있어 없어? 알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반대도 된다는 거야. 2부터 0부터 2까지죠. 그럼 이 범위 봤을 때 있네 근이? 0 이상 2 이하기 때문에 범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된다?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0도 만들어질 수 있어서 마지막에 0도 넣어줘야 돼요. 요거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그냥 풀면 됩니다. 0 넣어볼까요 이거? 얼마 나와요? 0 넣으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까지. 2 넣으면은 오 이렇게 계산해야겠네요. 4a 더하기 4 8 마이너스 a 플러스 1까지 3a 오 13 오호 요거 하나 집중해보자. 우리 방정식 마지막 해 구할 거거든. 0이 되는 거 얼마? 1 마이너스 3분의 13 무슨 값? 무슨 값? 무슨 값? 양끝 값. 왜? 최고차항이 음수입니다. 맞죠? 마이너스 a 3a 마이너스 3a 제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운 거에 반대. 답은 이렇게. 지금 맨 첫 번째 문장 읽으면 우리 2차 함수 만들 수 있거든.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y는 x-p의 제곱 더하기 q 만들 수 있고 가족권 읽자마자 두 점을 지난데 그럼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죠. 0은 2-p의 제곱 더하기 q a는 0 넣으면 p제곱 더하기 q야. 근데 이제 문제를 잘 읽으면 a 값이 물어봤는데 p랑 q의 범위를 줬어. 그러고 봤더니 a, p, q가 막 섞였죠. 그래서 이 식은 우리가 잘 이렇게 연립해서 잘 조합해서 a는 p 머시기 뭐 q는 a는 q 머시기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 겁니다. 반대로 써도 되죠. 뭐 p는 a 머시기 q는 a 머시기 이렇게 접근해서 대입해서 a 값 범위를 구한다는 거야. 그 식이 두 개 필요합니다. 됐습니까? 일단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연립을 할 건데 솔직히 연립해도 되고요. 이 위의 식이랑 밑의 식을 보면 동시에 들어가 있는 문자가 하나 있어요. 지금 딱 봤을 때 정면에 뭐? QQ. 그래서 Q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쌤은 그냥 뺄게요. 빼면 마이너스 A 지워졌고요.
이건 그냥 전개하면 되지. 위에 거 있는 거 위에 있으니까. 그렇지. 거기다가 P제곱을 뺄 거야. 그럼 말한 것처럼 A랑 P랑 나왔어요. 식은 좀 안 이쁘니까 마이너스 곱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문제는 P 범위를 이용해서 A를 구할 거기 때문에 P 범위가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게 뭐겠어? P 대신 집어넣을 P는 몇 A가 궁금한 거겠지. 여기서 구하겠습니다. 4 넘어가고 4약분해 주세요. 그래서 A 더하기 4를 4로 나눌 거야. 됐어요? 집어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맞죠? 그럼 양면에 뭐 곱할 거야? 4 곱하고 양면에 뭐 할 거야? 4 뺄 거죠? 그래서 4 곱하고 4 빼줘. 여기까지. 그래서 쌤이 나 조건의 첫 번째 조건만 풀었는데 A가 나왔잖아.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야, 쌤 말은. Q도 풀어서 그 범위를 합쳐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공동범위. 그래서 Q를 구할 건데 Q는 여기 있고 여기 있어. 이쪽에 이제 A가 있기도 하고요. 여기 A가 없잖아요. 근데 어차피 P가 A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이거를 풀든 이거를 풀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걸로 한번 알려줘 볼게요. 왜냐면 넘기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식 한번 써볼게. 그럼 Q는 뭐라고 쓸 수 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P제곱 맞아? 근데 우리가 이걸 구하자는 거야. 2 마이너스 P를 구해볼게. 암사 좀만 해볼까? 4분의 이건 8이고 마이너스 A 마사지. 그럼 얼마야? 4분의 4 마이너스 A 괜찮아요? 4분의 4 마이너스 A의 제곱. 봐요. 요게 이제 Q가 돼버렸어. 집어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4분의 9 Q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네. 양변에 뭐 할까? 마이너스를 곱해. 뭐로 바뀌어? 부동호 방향 바뀌고요. 두 번째. 이게 자세히 보면 4분의 4 마이너스 A제곱이었잖아요. 쌤이 이 분모가 거슬리다는 거야. 얘만 밖으로 빼줘. 4분의만. 그럼 뭐는 나와? 16분의 4분의 1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16분의 1로 나오겠죠. 4, 16, 4. 양면 뭐 곱해? 4, 9, 36 4 마이너스 A의 제곱 4까지 16 곱했으니까 4까지. 그럼 이거를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풀기로 했죠 우리? 응, X제곱이 그냥 4 급 구하자고 했지 뭐? 뿔마 2 양끝값 똑같이 풀어도 돼요. 쌤 두 개 있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요거 하나 풀고 요거 하나 풀 거고요. 쌤 이렇게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얘를 구한다는 거지. 뭘 제곱해야 4가 나와요? 뿔마 2. 그러면 2도 하나 있을 거고 마이너스 2도 있겠죠? 그럼 여기 뭐 나오겠어? 뿔마 2. 그럼 잘 봐. 이 부동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요 뭐가 이상한 데가 있어요. 아래가 이상하죠. 근데 값은 틀린 게 아니거든. 왜? 우리 제곱했을 때 4 나와야 되잖아. 뭐 있어? 뿔마이. 뿔마요. 값은 안 틀렸는데 이걸 그대로 부동호 내리다 보니까 부동호가 이상하네. 부동호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방향만. 그래서 부동호 방향을 왜 바꾸냐면 우리가 원래 값을 어떻게 구했겠어? 양끝 값이니까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다로 풀었어야 되고 여기도 작으니까 사이 값으로 풀었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부동호 방향이 좀 바뀐 것뿐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된다.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우면 우리가 어떻게 푸는지 알죠? 2개 풀고 2개 풀어서 범위 합쳐 똑같이 나올 거야. 알겠죠? 요거는 어떻게 볼까? 이거 좀 암산도 됩니까? 넘어가면 A죠. 넘어오면 얼마야? 마이너스 2 이상. 넘어가면 A. 넘어오면 2. 2, 2야. 넘어가면 A. 넘어오면 10. A는 10 이상. 넘어가면 A. 넘어가면 2. A는 6 이하까지. 그래서 이 답이랑 이제 공통범위를 구해야 돼. 왜? P범위로 푼 거고 Q범위로 푼 거니까 공통범위 구해주면 되는데 딱 보니까 이제 얘는 0이랑 4 조합이죠. 아, 겹치는 데가 여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얘랑 얘랑 마지막에 합쳐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요 0 이상 4 이하. 두 번째 거는요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범위 어디? 0부터 2까지 더하면 미안 개수 0, 1, 2니까 3개. 그래서 여기 페이지 중에선 얘 빼고 다 할만합니다. 알겠죠? 얘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한번 잘 가볼 건데, 그냥 문제에서 함수를 줬기 때문에 근도 이쁘게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fx가 fa보다 작은 이 2차 부등식을 풀었더니 답이 얼마 나왔대요? 마삼부터 a까지 나왔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fx는요 근이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야. 근데 요 말을 잘 해석해볼게. 마3부터 a까지는 어떤 범위가? fx가 얘보다 작은 범위가. 근데 혹시 얘는 무슨 값인지 해석을 해볼 건데요. 이 fa라는 표현은요, 이게 fx, 저기 fx 써있죠? fx가 뭡니까?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5죠. 맞습니까? 근데 a를 집어넣은 거야. a는 어떤 숫자입니다. 그럼 어떤 fx, 어떤 2차 함수식에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어. 그럼 값은 뭐로 나와? 어떤 숫자로 나오겠죠. 다시 말하면 이 f의 a는 얘들아 어떤 2차식, 어떤 1차식이 아니고요, 그냥 어떤 상수라는 거야. 그럼 다시 보면은 어떤 2차 함수랑 어떤 상수랑 이렇게 비교되어 있어. 그러면 y는 k는 쌤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요? 일자라고 했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 위에 어떤 일자 가로선이 있을 텐데 이 새끼가 y는 fa가 되는 거고요. 솔직히 말하면 fa라는 표현은 x에 a를 집어넣은 거잖아. 맞지? 근데 a가 2보다 크대.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라인은 아닐 거고 어떤 a를 집어넣었을 때 이 함수값이라는 거죠. 근데 값이 뭐라고요? a부터 마3까지래. 여기가 마이너스 3이래요. 이게 식 전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2차 함수 식을 보고 a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a는 뭘까요? 7입니다. 왜? 2차 함수는 왜 근이 마이너스 1과 5냐? 축의 방정식, 이 대칭 축의 방정식이 더해서 절반이가 2였기 때문에. 그러면 칸이 두 칸 뒤로 빠꾸 친 거죠? 아니 뭐 더해서 절반 써도 됩니다. 뒤로 두 칸 넘어가야겠죠. 이 왼쪽도 뒤로 갔으니까 오른쪽 앞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5에서 뒤로 두 칸 간 a는 7일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a가 7이기 때문에 진정한 답은요, 이 fx가 7보다 작다를 푸시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7보다 작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보다 작다. x 마이 6 x 플러스 2까지 4이값 좋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휴, 근거에서 장거 빼고 1을 더 빼자고 했었죠? 좋습니다. 3번. 이것도 문제가 뭐 애매해. 왜냐면 z제곱의 실수 부분이 요거래. 그러면 뭐 안 줬지? 실수 부분만 준 거면 허수 부분 안 줬죠. 그럼 안 주면 뭐라고 쓰겠는데? 우리 보통 뭐라고 써? a 플러스 pi라고 쓰잖아요. 근데 그 다음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거 나왔습니다. 뭘까요? 요거에 그냥 허수야. 맞지? 그 현례복소수. 그럼 실수분은 똑같고 뒤에만 둘이 다를 텐데 그걸 더했대. 그럼 뭐야? 실수부가 2에 있는 거겠죠? 근데 거기다가 뭐 해달래? 갑자기 0보다 작다 범위를 풀어달래. 알겠죠? 뭐 문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답은 그냥 이거 인수분해해서 x값 구하시면 됩니다. 인수분해 할 줄 알죠? 안 될 것 같아. 왜? 틀렸으니까. 이러면 인수분해 되겠죠? 그래서 알파랑 베타 구해주면 될 것 같고요. 야, 말이 좀 길죠? 근데 이 말에 비해서 문제는 어렵진 않은데 일단 얘는 표현이야. 여기까지 설명은요 밑에 그림에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공장이 있어요. ABC 공장 보이시죠? 저기 이 공장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보관 창고가 있대. 아니 미안, 보관 창고를 지우고 싶은 거야. 여기 사이에. 알겠죠? 그래서 공장 3개가 있고요. 보관 창고를 이제 B랑 C 사이에 짓고 싶은 거고, 이제 그 다음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이 보관 창고라는 게 그런 표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뭐
그 택배 물류센터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물건을 다 때려받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쪽에도 이제 배송하고 여기도 배송하고 여기도 배송하고 싶은 거야. 근데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얘를 지금 어디 지을지 모르잖아. 대충 X라고 두면은 여기서부터 거리를 이제 구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기준점이 필요해요. 근데 마지막 문제에서 B 지점에서 몇 킬로까지 갈 수 있냐 물어봤기 때문에 B를 0으로 둘 수밖에 없고요. 좌표 평면을 만들어서 푸는 거야. 그럼 여기가 0이면 A는 무슨 지점이겠어요? 마이너스 10이겠죠, 거리가. 왼쪽 바꾸 쳤으니까. 그럼 오른쪽 뒤로 가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20 되겠죠.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X가 5여볼게. 그럼 거리 얼마야? 5, 15, 15인데 문제에서 이 B 공장까지 우리가 거리가 5잖아요. 그 운송료는 금액이 얼마냐면요. 25원이 돼버린대. 거리 곱하기, 아니, 거리의 제곱이야. 운송비가. 얼마다? 1개다.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어때요? 200개, 100개, 300개를 운송해야 되는데 별거 없어요. 왜? 100개면 얼만데? 2,500원. 300개면 7,500원이기 때문에 이 거리 제곱만 잘 구해주면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모른다고 했죠? 그러면 A 공장이랑 거리가 얼마야? X에서 10까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겠죠. X 플러스 X에서 B 공장까지 거리 얼마야? C에서 그 보안 창구까지 20 마이너스 X. 이게 거리. 그럼 운송비는? 뭐 하라고 했죠? 제곱하라고 했죠. 제곱인데 어차피 얘 혼자 T잖아. 이렇게 풀어도 되고 X-20으로 풀어도 되고 상관없죠. 여기서 한 개 운송비가 이건 거야. 몇 개 한 거였어? 100개. 미안, 200개. 100개. 300개. 그걸 다 더했더니 운송비가 얼마 나오고 싶대요? 15만 5천 원 이하. 이게 시 끝입니다. 됐어요? 이제 이거 풀 건데요. 아까 우리가 그 가격 인하한 거랑 인상한 거 해본 것처럼 200, 100, 300. 100으로 약분하면 좋겠죠. 좋습니다. 두 번째. 다 곱해 그냥 이거 뭐 하죠? 할 게 없어요. X제곱 20X 100 X제곱 마이너스 40이니까 마이너스 120X 400 1200 1550 동량 계산해야 돼. X제곱 봐줘. 뭐 있어? X제곱 좋은데요. X는요 40 마이너스 120 200 1400 넘으면 마이너스 1550 마이너스 150까지. 훌륭합니다. 3x제곱 마이너스 40x 75까지. 인수분해가 3, 1에 5, 15에 여기까지. 0이 되는 값은요 위에 거 마이너스 3분의요 밑에 거 15이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가 나오는 거고, 뭐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여기인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x는요 그렇지 B에서부터 C까지 여기 사이밖에 안 돼요. 그 X의 위치는요 0이랑 20 사이라는 거야. 정확한 표현. 요 식만 푸는 게 아니고 원래 얘랑 합쳐줘야 돼. 합쳐도 어차피 이거밖에 안 되겠죠. 답이 0보다 크고 15 이하기 때문에 답은 최대는 15로. 이거 금방 해서 빨리 할게요. 봅시다. 세변의 길이가 서로 다른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 세팅해 주시고요. 문제 읽어봤더니 빗변이 아닌 두 변의 길이 합이 11이래. 하나 x, 하나 나조건 더 쉬워요. 곱해서 절반한 게 14보다 크다. 곱해서 절반한 게 14보다 크다. 어떻게 껴? 2를 곱해야죠. 오른쪽 넘어갈게요. x제곱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28까지. 그치 47
x 마사 x 마이너스 7 0보다 작다. x는 7, 4, 4인데 가장 짧은 변. 뭐 11 마이너스 x가 될 수 있고 x가 될 수 있지만 그냥 자연수래. 5랑 6 아무거나 돼요. 왜? 5 넣으면 6, 6 넣으면 5. 그때 피타고라스 제곱 25 더하기 36이니까 61까지.